내곡동 셀프 보상 의혹 관련해서 안 갔다, 모른다, 기억에도 없다, 관여도 안 했다, 보고도 안 받았다. 이 5가지가 모두 거짓말입니다. 엄청난 거짓말로 선거를 혼탁하게 만들고 특히 선량한 목격자나 사경 약자들을 2번 죽이고 압박하고 위협하는 이런 비열한 행위는 반드시 법의 심판과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 지난 보궐선거에 기억에 남는 것 있으신가요? 저는 백바지에 페라가모, 생태탕, LCT 이런 것들이 기억에 남는데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오세훈, 박형준 후보가 당선되었지만 이들이 남긴 거짓말은 여전히 우리 앞에 남아 있습니다. 이 두 시장에 대해서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 스튜디오 아닌 거 티 나시나요? 네, 오늘 저희가 민생경제연구소에 나왔습니다. 이 처갓집 땅의 10년 전의 수용과 보상 문제로 인해서 혹시라도 뭘 관여를 했거나 밝혀지면 책임을 지는 정도가 아니라 후보직 사퇴하겠다니까요. 오세훈 서울시장의 거짓말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너무나 많았죠. 내곡동 땅 셀프 보상에서 끝없는 거짓말했습니다. 경작인 3인의 목격자가 나타나고요. 측량팀장 공무원인 목격자가 나타나고요. 생태땅 집을 했던 안고시땅의 어머님과 아드님이라는 목격자가 나타납니다. 거짓말이라는 게 이분들에서 입증이 된 거거든요. 그걸로 그치지가 않았습니다. 선량한 목격자들이 계속 음해하기 시작합니다. 선량한 농부들에게 불법 경작인인데 무슨 그 사람들 말을 믿느냐라는 식으로 몰아세우고. 맞습니다. 꼴식당 사님 아드님은 뭐 생떼를 쓰는 집단이라고 비난하고 압박을 하고 명예훼손하고. 그래서 제가 릴레이 거짓말도 거부했고 선량한 농부들을 믿을 수 없는 사람 몰아간 거, 식당 주인하고 아드님을 몰아간 거, 허위사실 유포하고 명예훼손 3차례 연속 고발했습니다. 또 있습니다. 이명박 정권과 오세훈 서울시가 만든 참사가 용산 참사 아닙니까? 세입자들이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재개발 폭력에 의해서 쫓겨날 위기에 놓이니까 살아보자고 옥상에 올라갔는데 하루도 안 돼서 테러 진압할 때나 투입되는 경찰 특공대를 투입해가지고 5명이나 숨지는, 또 경찰 한 분도 숨지는 어마어마한 비극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세훈은 그것을 세입자들과 철거민들의 불법 부당한 폭력 탓이라고 허위사실 유포했습니다. 정부와 서울시와 인권위원까지 나서서 불법적이고 과도하고 부당한 공권력에 의한 희생자라고 이미 결론이 났습니다. 발표까지 있었습니다. 사과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을 뒤집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그분들 2번 죽이고 명예훼손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유가족들을 찾아가서 자기가 조문을 하고 사과를 듣다는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유가족들이 바로 반박했습니다. 1년 지나서 빈소를 오고 유가족들이 사과도 안 했으면 사과를 했다고 거짓말한 거예요. 이거 역시 허위사실 유포, 세입자 철거민에 대한 명예훼손 고발했고요. 또 오세훈이는 KBS에서 목격자들의 증언을 보도하니까 허위사실 보도에 자기를 떨어뜨리려고 했다. KBS를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했는데요. 그래서 무고죄로 고발했고요. 그 다음에 전광훈 극우 광신 집단하고 그렇게 수도 없이 많은 집회를 참여했잖아요. 나경원 후보 토론에서 빠짐없이 여러 번 갔다라고 극우 성향의 유권자들에게 호소하더니가 본선에서는 서울시민들이 비판과 애면을 받을 것이 두려웠던지 한 번밖에 안 갔다라고 거짓말합니다. 하이시티 비리 자기 임기에 벌어진 사건이거든요. 근데 자기 임기 때 벌어진 사건이 아니라는 식으로 거짓말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3차례 나눠서 치열하게 고발했고 경찰에서 지금 고발인 조사,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는데 검찰과는 달리 경찰이 열심히 수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자매 반드시 그를 심판을 받게 해서 다시는 서울시장 선거든 대선이든 정치권이나 공론장에 등장하지 못하도록 영원히 내쫓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세훈과 박형준 후보 각각의 당선이 또 민생경제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근데 오세훈 이자가 하는 짓이라고는 맨날 자기 홍보하는데 돈만 쓰고 온 국민 원하는 친환경 무상급식까지 파탄 내고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규제를 막 풀고 부동산 투기 세력 다주택자들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는 것도 반대하고 결국 투기 세력이 다시 날개를 달아주는 공약을 내놓고 나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세훈이나 박형준 되자마자 서울이나 부산에서 집값이 몇 억씩 뛰는 그런 황당한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중요한 과제는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이 최우선이 돼야 되는 것이고 2030이나 신혼부부나 사경 약자들이나 서민 중산층들도 그래도 한 5, 6년 정도 일하고 나면 저렴하게 집을 살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많은 분들이 좌절하고 있는데 오히려 집값을 끼고 있는 거 보면 그 자들은 그 자체로도 이명박 박근혜 세력의 국정농단과 권력형 비리의 공범이고 주범 들 중에 한 명인데 그나마 민생경제 살리기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친환경 무상급식이라든지 민생복지 확대하는 것을 오히려 공격하고 음해하는 자들이었고 집값 하향 안정과 부동산 투기 근절의 시대적 과제 서민주거 안정에도 관심 없이 오로지 투기 세력, 특권 세력들의 기득권만 비호하고 그들의 앞잡이가 되는 그런 모습을 전형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고 그 피해는 결국 서울 시민들과 부산 시민들, 대한민국 국민이
고스란히 않는다는 점에서 매우 가슴 아프고 답답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오세훈이나 박형준이 선거 시기 또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 시기에 저질렀던 온갖 죄악들을 낱낱이 밝혀내서 몰아낼 수만 있다면 최대한 빨리 몰아내는 게 저희들이 해야 되려고 생각하고, 그 자체가 적폐를 청산하는 과정이요, 또 수구냉정 기득권 세력을 퇴각시키는 과정이요, 또 다가오는 대선에서 범민주 진보개혁 평화 세력들이 어떻게든 압승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감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선거가 일단 끝이 났어요. 끝이 났지만 아직 적폐청산이 끝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촛불시명령을 압도적으로 참여하고 지지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현 정부 여당이 개혁이라든지 적폐청산이라든지 민생경제 살리라는 좀 기대에 못 미치니까 실망하신 분들도 꽤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대가 가야 될 건 분명합니다. 재벌이나 대기업이나 극소수 특권층이나 부동산 투기 세력이나 다주택자들을 위한 정책이나 정치가 아니라 서민, 중산층, 청년, 사격 약자들 을 위한 정책이 필요한 것이고, 가난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욱더 반영돼야 되고, 그 다음에 결국 이 고질적인 분단 체제를 극복해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화의 통일적으로도 나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 모든 면에서 이명박 박근혜 세력, 그리고 국민의 침 세력, 그리고 오세훈 박형준은 국민들과 결여가 염원하는 모든 것과 거꾸로 가는 사람들입니다. 선거 때는 정부 여당에 대한 심판투표로 실망투표를 하셨다면 함께 투쟁할 것은 투쟁하고, 또 다음 대선에서는 더 좋은 정보가 들어서는데 마음을 모아주셔야 된다. 그래도 이 땅에서 제일 먼저 척결해야 될 극우 국단 세력들, 수구냉정 기득권 특권 세력들, 오로지 냉전과 대결만 추구하고 미국과 일본을 오히려 숭배하는 그런 세력들을 이 땅에서 완전히 괴멸적, 선멸적 퇴각을 시킬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마음을 모아주셔야 된다고 호소드려봅니다.